알래스카 7박 8일 크루즈 일정을 보여드릴게요. 셀러브리티 크루즈 중에서 미들급에 해당하는 서밋을 탔고요. 알래스카 스워드에서 출발해서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업차지 레스토랑 예약하지 않았고요. 음료 패키지도 인터넷 패키지도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크루즈에서 진행하는 익스컬전은 화이트패스 유콘 루트 기차 딱 한 개 예약했어요. 영상 마지막에는 크루즈 탈 때 꼭 챙겨야 할 것과 알아두시면 좋은 팁을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날입니다. 보통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 도착해서 스워드로 이동하실 텐데요. 저는 크루즈를 타기 전에 랜드사이드 투어가 포함된 상품이어서 3박 4일 동안 내륙 투어를 마치고 스워드로 단체로 이동했습니다. 디날레를 포함한 내륙 투어 영상도 곧 업로드 할게요. 앵커리지에서 스워드로 내려가는 길은 풍경이 좋은 곳이 많아서 차를 렌트해서 천천히 즐기면서 가도 좋을 것 같았어요. 다음에 알래스카를 오면 렌트해서 다녀볼 생각입니다. 스워드는 큰 도시가 아니어서 인프라가 많지는 않지만 알래스카 하면 딱 떠오르는 대형 광어 낚시를 할 수 있는 어업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이 터미널은 올해 막 지어진 새로운 크루즈 터미널이에요. 저는 짐을 이미 이날 오전 앵커리지에 있는 크루즈 회사 지점에서 크루즈로 미리 보내놔서 몸만 이동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짐이 있는 분이라면 먼저 짐을 보내고 탑승 수속을 하셔야 됩니다. 크루즈 회사별로 반입할 수 없는 물건이 있으니까 꼭 사전에 확인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꼭 미리 보내는 짐이 아니라 반드시 소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랜드사이드 투어 가이드도 이걸 전날부터 10번쯤 말하더라고요. 한 번씩 여권이랑 의사 진단서를 보내는 짐에 잘 넣어서 보내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 또 이곳은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미리 승선권을 다운로드 해 놓거나 출력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크루즈 사전 체크인 수속도 꼭 마치시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저는 미리 다 해놔서 5분도 걸리지 않고 통과했는데 같은 팀 중에는 체크인을 미리 안 해놔서 한참 걸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심사에서는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는 미리 벗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배에 타면 가장 먼저 지정된 안전교육장으로 가서 상세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속하면서 지정된 안전교육구역을 안내해 주니까 그곳으로 가시면 돼요. 그 교육받는 장소가 비상시에 집합하는 장소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방에서 그곳으로 향하는 길도 미리 익혀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개별 교육이 끝나면 방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방 열쇠는 수속할 때 받는 경우도 있고 방문 앞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방문 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이 방에 도착하니까 짐은 벌써 문 앞에 와 있었고요. 방에 들어가면 먼저 화장실 물이 잘 나오고 배수가 잘 되는지부터 체크하세요. 곧 방을 담당하는 직원이 와서 인사도 하고 문제는 없는지 체크하고 이것저것 안전에 관련한 사항을 안내해 주는데요. 제 방을 담당한 사람은 가나에서 온 마이클이라는 직원이었어요. 이 앞으로 7박 8일 동안 오며 가며 자주 보기도 하고 뭔가 요청할 게 있으면 찾아야 하니까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받아두시면 좋아요. 이제 방을 보여드릴게요. 발코니 룸이고요. 9층입니다. 이 배가 연식이 좀 있는 편이라서 완전 번쩍번쩍하지는 않지만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상온에 있는 것과 냉장고에 있는 모든 식음료는 유료입니다. 정말 급하지 않으면 건드릴 일이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여권이랑 귀중품을 넣어둘 금고도 체크하시고요. 배에서도 그렇고 기항지에서도 국경을 넘는 익스컬전에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면 거의 룸카드 키만 들고 다니기 때문에 여권이나 귀중품은 꼭 금고에 넣어두세요. 새로 만드는 배는 여기저기 전기 콘센트가 많은 반면에 이 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수납은 넉넉한 편이에요. 7박 8일 성인 2명이 모든 짐을 풀어놓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납이 여유 있습니다. 배의 엔진이 켜지기 전에는 이 배가 너무 조용해서 옆방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배의 엔진이 켜지면 그 소음과 진동 때문에 옆방 소음 정도는 신경 안 쓰여요. 높은 층의 방이 좋을 거라는 생각에 방을 선택할 때 제일 높은 층을 선택한 거였는데요. 이 발코니 위쪽으로 처마가 길게 빠져나와 있어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욕실은 욕조 없이 샤워 부스만 있는 타입이고 좁은 편이어서 답답한 분들은 가까운 공용 화장실을 알아두시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노르웨이지아는 공용 구역에 있는 화장실이 잘 관리가 안 돼서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번 셀러브리티는 방 화장실보다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이제 7박 8일 동안 지낼 배를 한 바퀴 돌아보고 밥을 먹으러 갈 건데요. 작은 사이즈의 크루즈여서 12층까지밖에 없고요. 공동 구간이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메인으로 이용하게 될 오션뷰 카페입니다. 뷔페식으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야식까지 제공하는 곳이에요. 매일 테마를 다르게 해서 메뉴를 구성하고 그걸 이렇게 입구에 크게 게시해 놓으니까 이것만으로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손 씻는 곳이 곳곳에 있는 것도 좋았어요. 여기 디저트가 맛있어서 7박 8일 동안 걱정될 만큼 설탕을 섭취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음식이 있고 피자, 파스타, 인디언, 멕시칸 정도는 고정으로 운영되고 그 밖에는 자주 바뀌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샐러드만 간단하게 먹고 이날 예약해 뒀던 정찬 레스토랑에서 제대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4층과 5층에 있는 코스모폴리탄이에요. 일행이 많지 않으면 예약을 안 해도 거의 바로 들어가는 편이긴 한데요. 예약자와 워크인 줄이 다르니까 예약을 해 놓으시면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은 크루즈 앱에서 무료로 하실 수 있어요. 추가 요금이 붙는 음식도 가끔 나오는데요. 이 대부분 크루즈 요금에 포함된 음식과 디저트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에피타이저를 2-3개 시켜도 되고 메인을 여러 개 시켜도 되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막 시키세요. 그리고 같은 메뉴를 2개 먹고 싶다면 더블로 해달라고 해도 되니까 그렇게 주문하시면 돼요. 저는 주류 패키지를 신청하지 않아서 주류는 추가 요금이 붙지만 주류 패키지를 신청하신 분들은 여기에서도 모든 주류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날 배가 불러서 디저트는 안 먹었는데 여기 디저트가 좋으니까 가시게 되면 디저트까지 꼭 시키세요. 아직 출항 전이라서 오픈하지 않은 공간들이 많았습니다. 스카이 라운지를 엄청 기대했는데 이 배는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지 스카이 라운지는 그렇게 힘을 주지 않았더라고요. 주로 게임이나 파티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이에요. 이때가 마침 월드컵 기간이라서 항상 어딘가에서는 축구를 틀어놓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은 정말 축구에 관심이 없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아무도 안 봐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층이 주 고객인 크루즈는 아니지만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도 작게나마 있습니다. 이날은 날씨가 맑은 편이라서 스워드의 멋진 풍경을 감상하면서 데크를 돌아다니기 좋았어요. 그래도 날씨가 추워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데크 여기저기에 담요도 갖다 놔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출항 시간이 돼서 배가 나가는 걸 구경할 수 있었어요.
스워드는 도선사가 필요한 항구라서 파일럿 배가 도선사를 데리러 와서 태워가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큰 바다로 나가니 카지노와 쇼핑 구역 그리고 각종 공연들도 시작하더라고요. 이날의 메인 공연은 스탠드업 코미디였는데요. 이 반밖에 못 알아듣고 그 반의 반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웃는지 이해를 못했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밤 11시가 돼서 야식 메뉴를 구경 갔어요. 이때까지도 여전히 해가 완전히 지지는 않았더라고요. 다음날 일정은 먼바다 크루징만 있습니다. 배가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배멀미를 하시는 분들은 이때 꼭 멀미약을 챙기시고요. 저는 배멀미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배가 좀 흔들리네? 라고 생각하면서 복도에서 좀 뒤뚱거리면서 걸어 다닐 정도였습니다. 아침에는 실내 수영장이자 스파가 있는 곳에 있는 스파 카페에 갔는데요. 이 춥고 건조한 배에서 여기는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이 온도도 적당하고요. 습식 사우나 같은 느낌이어서 아침에는 꼭 여기로 갔습니다. 제가 사용한 방은 9층이었는데요. 바로 계단만 올라가면 이 공간이 나와서 시도 때도 없이 여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로 스파를 갈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커피가 너무 맛이 없어서 같은 층에 있는 오션뷰 카페로 가서 추가 요금이 드는 커피를 사서 다시 왔는데요. 사실 저는 이 커피도 그다지 입맛에 맞지 않더라고요. 이번 크루즈는 커피는 기항지에서만 마셔야 할 것 같아요. 조식 뷔페는 달걀 요리랑 생선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해링을 좋아해서 거의 매일 아침 해링을 먹었습니다. 아침 먹고 스파 구경하고 운동하러 갔는데요. 이 종일 크루징 데이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밖에는 비가 와서 주로 실내에서 놀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혼자서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시어터에서 하는 기항지 설명회도 가고요. 기념품 파는 것도 구경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책 읽기 좋은 공간을 찾아서 나머지 오전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뷔페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딱 마음에 드는 메뉴가 없어서 다시 스파 카페 공간으로 가서 샐러드로 1차를 먼저 하고 햄버거 그릴에 가서 햄버거를 받았어요. 사실 평소에는 햄버거를 거의 안 먹는데 크루즈를 타면 햄버거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즉석에서 만들어주는데요. 원하는 거 말씀하시면 이렇게 예쁘게 담아줘요. 그리고 후식으로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했는데 항상 이렇게 줄이 길어요. 둘째 날은 배에서만 보내는 날이라 좀 더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길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는 빙하 크루징이 있었는데요. 종일 날이 흐려서 걱정했지만 역시 오후가 되니까 날이 좀 맑아지더라고요. 빙하를 보러 들어가는 길부터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바다가 잔잔해서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날씨에 따라서 변동이 있지만 보통 2-3시간 정도 빙하 크루징이 진행돼요. 이 배가 일정 시간을 간격으로 360도 회전하니까 어느 방향에서든 감상할 수 있습니다. 캡틴 스피킹으로 최선을 다해서 빙하에 가깝게 접근하려고 모든 항해사들이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안전한 곳에서 보는 게 좋은데 라고 생각을 속으로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용 구간에서도 보고 야외 데크에서도 감상했는데 결국에는 방에 돌아와서 발코니에서 보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날 저녁은 코스모폴리탄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갔는데요. 메뉴는 고정 메뉴 몇 개를 빼고는 매일 메뉴가 바뀌니까 앱으로 미리 확인하시고 어디를 갈지 선택하시면 돼요. 이날은 연어 세비체가 있어서 이걸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버섯을 메인으로 시켰는데요. 맛은 정말 있었는데 양이 적어서 디저트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인 공연을 갔는데요. 정말 너무 멋있어서 이날 2차 공연까지 봤어요. 이 같은 공연을 2번씩 하거든요.
방에 돌아가니까 턴다운 서비스와 함께 다음날 스케줄과 안내가 와 있더라고요. 이걸 잘 활용하세요. 앱으로 보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날은 첫 번째 기항지인 알래스카의 주도 주노에 내리는 날입니다. 이날 아침 식사는 든든하게 먹었어요. 지난번 크루즈 때는 주노에서 날씨가 정말 완벽하게 화창해서 빙하 투어도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영 날씨가 흐리네요. 원래 날씨가 좋으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전망을 감상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날은 날씨도 안 좋고 마침 케이블카도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운타운에서 산책하고 맛있는 커피 한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노에 도착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실내 수영장에 자리를 잡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가 정박하는 곳에 따라서 다운타운까지 도보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정박해서 무료 셔틀을 타고 이동할 거예요. 비 예보가 있어서 방에 있던 우산을 챙겨 나왔는데요. 챙겨 나오길 정말 잘했어요. 이날 종일 비가 왔거든요. 이 기항지마다 다양한 익스컬전이 있는데요. 크루즈를 통해서 예약하시면 안전하고 편하게 다녀올 수 있지만 현지에서 구매하시면 그것보다 훨씬 싸요.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2배까지도 비싸더라고요.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시고요. 저렴하게 다녀오고 싶다. 그러면 현지에서도 판매하는 상품이라면 현지에 내려서 직접 구매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저는 크루즈 단독 판매 상품이 아니라면 현지에서 구매하는 편입니다. 판매하는 브랜드마다 가격과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것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주노는 알래스카의 주도라서 다른 기항지에 비해서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렇다고 앵커리지처럼 스타벅스나 맥도날드가 있지는 않아요. 이곳의 명물은 크랩인데요. 항상 크루즈 손님으로 이렇게 줄이 깁니다. 가격은 비싼 편이지만 여행지에서의 경험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식당이 몇 곳 있으니까 빠르게 줄을 서시는 게 좋습니다. 알래스카는 수제 맥주를 파는 곳이 많은데요. 특히 알래스카 엠버가 유명해요. 향은 풍부한데 끝맛이 깔끔해서 해산물이랑도 어울림이 좋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로컬 식당이랑 노상에서 운영하는 푸드트럭도 구경했습니다. 비만 안 오면 앉아서 이곳의 분위기를 좀 느껴보고 싶은 곳이었어요. 또 비가 안 오면 가보고 싶던 하이킹 코스도 있었는데요. 비가 도무지 그치질 않아서 포기하고 미리 봐둔 커피집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루즈에서 마시는 커피가 입맛에 맞지 않는 분들은 기항지마다 커피집을 미리 찾아두시면 좋으실 거예요. 배로 돌아가는 셔틀도 내린 곳에서 타시면 돼요. 셔틀은 상시 있습니다. 비가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고 배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즐기러 바로 오션뷰 카페로 갔습니다. 하선하지 않고 한적한 크루즈를 즐기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이날 저녁 메인 쇼도 너무 멋져서 2회 공연을 모두 봤습니다. 공연을 보고 나서 늦은 저녁을 하러 갔는데요. 저녁을 먹으면서 배가 출항하는 것도 구경할 수 있었어요. 살짝 먼 바다로 나오니까 또 파도가 높아지더라고요. 2차 공연을 보고는 사일런트 클럽을 갔는데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헤드폰 색깔에 따라서 다른 채널이 나오는데요. K-팝이 나오면 어린아이들이 좋아 죽어요. 그리고 가라오케도 잠깐 구경하고 방으로 갔는데요. 이제 밤 10시면 해가 지는 걸 보니까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구나 싶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날의 기항지인 스케그웨이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날도 화창한 날씨는 아니었지만 비는 안 오니 다행이었어요. 이날은 이번 크루즈에서 가장 기대하던 스케그웨이 화이트패스 유콘 루트 기차를 타는 날이에요. 이 기차를 타려고 이 크루즈 코스를 예약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크루즈 예약하자마자 익스컬전 예약했는데요. 이 마감이 가장 빠른 익스컬전이니까 이걸 타시려는 분들은 빨리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크루즈 기항 시간만 여유가 있다면 꼭 오후 기차를 타세요. 오전에는 날씨가 흐릴 확률이 더 높아서 오후에 타시는 게 더 좋은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그웨이는 이 유콘 루트 기차 말고도 캐나다 국경을 건너는 익스컬전도 인기가 있는데요. 국경을 넘으실 분들은 이때 반드시 여권을 챙겨 가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유콘 루트 기차는 국경을 넘기는 하는데 내리지 않아서 여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익스컬전 티켓은 첫날 승선하니까 방에 놓여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이름과 일정을 확인했고요. 아침에 지정된 모임 장소로 시간에 맞춰서 가시면 수속을 해줍니다. 제가 속해 있는 그룹의 순서가 오면 번호를 호명하니까 잘 듣고 있다가 수속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잠깐 대기하고 있으면 담당자가 이동하라고 얘기해줘요. 그럼 안내대로 따라서 나가시면 됩니다. 기차는 자유석이니까 앉고 싶은 곳에 앉으시면 돼요. 올라갈 때는 진행 방향에서 왼쪽이 풍경이 멋지고요. 내려올 때는 반대쪽인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이 풍경이 멋지니까 어느 쪽이든 원하시는 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먼저 왼쪽에 자리를 잡았고요. 기차 칸의 맨 앞자리였는데 이 자리가 장단점이 있어요. 먼저 레그룸은 넓어서 좋은데요. 중간중간 승무원이 김이 서린다고 창문을 살짝 열어두기도 하고 사진을 찍으러 나가기 위해서 문을 여닫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추워요. 옷을 따뜻하게 입으셨다면 이 자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이 기차칸 맨 앞에 쌓여 있는데요. 이건 무료로 제공하는 거니까 필요하시면 가져다 드시면 돼요. 기차에는 화장실도 있고요. 스토브도 있었는데 이날 스토브는 가동하지 않더라고요. 비가 안 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정도로 날씨가 흐려서 기대하던 풍경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기차를 드디어 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신났어요. 중간중간 아찔할 만큼 절벽을 지나가기도 하고요. 사진 스팟으로 유명한 곳을 지날 때면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기차 속도가 느려지기도 해서 관광 열차로는 진짜 최고예요. 안내 방송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기차를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어주고 인사도 하면서 팁을 받아가니까 팁은 마지막에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가끔 터널을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조명이 전혀 없어서 진짜 깜깜해지기도 해요. 이것도 멋지더라고요. 안개 너머로 보이는 풍경들이 궁금해서 다음에도 꼭 다시 타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탈 때는 반드시 오후 기차를 탈 거예요. 1시간 남짓 가면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기차가 다시 돌아 내려오는데요. 이때 기차에서 내릴 수는 없고요. 기차가 잠깐 정차해서 주변 풍경을 즐길 수 있게 해줘요. 돌아서 내려올 때는 진행 방향 왼쪽 좌석이라면 크고 작은 물줄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 기차는 여러 대가 한 번에 운행되지만 기찻길이 하나만 있는 구간이 있어서 간혹 멈춰서 반대편 기차가 지나가길 기다리기도 합니다.
기차를 내릴 때는 탔던 곳에서 내려서 바로 크루즈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다운타운 입구에서 한 번 정차해서 여기에서 내릴 수도 있어요. 저는 다운타운을 한 바퀴 돌고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여기에서 내렸습니다. 정말 관광지여서 대부분 기념품과 간식을 파는 가게들이고요. 다운타운은 30분 정도면 다 돌아볼 수 있는 작은 사이즈예요. 커피 한잔하고 배로 돌아와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날씨가 좀 맑아지더라고요. 배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뷔페 레스토랑도 한적했어요. 밥 먹고 좀 쉬면서 축구도 보고 야구도 보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녁 먹을 때가 되긴 했는데 배가 하나도 안 고파서 간단히 먹고 메인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이날 알게 됐는데요. 모든 공연이 다 재밌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날의 기항지는 IC 스트레이트 포인트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미 정박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아무런 익스컬전을 하지 않을 거라서 여유롭게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정말 작은 마을인데 크루즈를 유치해서 오직 크루즈를 위한 마을이라는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깨끗하고 정비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처음 갔을 때부터 홀딱 반했던 곳이에요. 무료 곤돌라와 유료 곤돌라가 있는데요. 무료 곤돌라는 선박장과 작은 쇼핑몰을 연결하는 라인이고요. 유료 곤돌라는 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라인이에요. 산 정상에서는 짚라인을 타고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다이나믹한 익스컬전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해본 적이 없어요. 대신 여기는 산책하기에 너무 좋은 코스가 있으니까 예쁜 알래스카 마을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혹시 기항지에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는 꼭 내려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가본 알래스카 기항지 중에 여기 IC 스트레이트 포인트가 제일 예뻤어요. 특히 여기 곤돌라 구간을 숲길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 숲길이 너무너무 예뻐요. 예전에 레드우드 갔을 때 봤던 그런 원시림의 느낌이 곳곳에서 느껴지는 곳입니다. 곰이 출몰한다는 표지판 때문에 좀 망설여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줄지어서 다녀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난 크루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념품이 유난히 예뻐서 탐나는 게 많은 곳이에요. 이 마을은 예전에 연어 가공 공장을 그대로 재현한 곳도 있어서요. 아이들도 재밌어 하더라고요. 식당도 몇 곳 있는데 이곳은 킹크랩이 아니라 던저니스 크랩이 명물이에요. 그리고 광어 피시앤칩스를 하는 곳도 인기가 많습니다. 초록색 곤돌라가 무료 곤돌라예요. 줄은 금방금방 줄어들어요. 유료 곤돌라는 빨간색이에요. 날씨가 좋다면 초록 곤돌라를 타고 가서 돌아오는 길은 걸어서 가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 관광 안내소가 와이파이가 잡히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숲길로 걸어서 돌아갈 건데요. 가다 보니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가보니 거대한 독수리 둥지가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앉아 있어서 다들 엄청 조용하게 속삭이면서 감탄하더라고요. 이 길은 카메라에 전혀 안 담기지만 이끼나 풀 하나도 너무 예쁜 곳이에요. 이 모든 시선에 감탄이 더해지는 곳입니다. 저의 최애 기항지인 이유가 바로 이 숲길입니다.
이렇게 바닷길로 이어지니까 바닷길로도 가보세요. 배로 돌아가는 길이 아쉬웠지만 이날은 오후 3시에 출항이라서 다음을 기약하고 다시 배에 탔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보니까 캐나다 입국 관련 서류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식당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 잡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제 다시 배가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오후가 되니까 여지없이 해가 나더라고요. 저녁은 코스모폴리탄으로 갔습니다. 에피타이저에 비프 타르타르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먹으러 간 거였는데 양은 적었지만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주문해서 먹었어요. 디저트는 뷔페 레스토랑 가서 먹고 그 다음에 방에 가니까 다음날 스케줄 안내가 와 있더라고요. 월드컵 기간이라서 다음날 중계 일정까지 너무 친절하게 잘 나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정말 축구를 잘 안 봐서 축구 중계하는 곳에 가도 다들 시큰둥해요. 역시 저녁에는 메인 공연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나오니까 드디어 날씨가 맑아져서 예쁜 노을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캐치칸에 기항하는 날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날씨가 맑아지고 있어요. 크루즈 옆으로 끊임없이 수상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하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다운타운 바로 앞에 정박해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었고요. 내리면 바로 다양한 익스컬전을 판매하는 부스들이 있습니다. 캐치칸에서 가장 유명한 익스컬전은 럼버잭 쇼예요. 공연장이 다운타운에 있어서 관객들의 함성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캐치칸을 도보로 둘러보려면 2시간 정도면 충분해요. 많이 걷는 게 힘드시다면 다양한 종류의 셔틀이 있으니까 구매하셔서 돌아보셔도 될 거예요. 저는 제일 먼저 세먼 레더라는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걸어서 20분 정도면 도착하는 곳인데요. 시즌이 잘 맞으면 연어가 뛰어오르는 것을 끊임없이 볼 수 있다는데 이날은 정말 한 마리도 안 보이더라고요. 낚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못 잡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언덕으로 올라가면 캐치칸에서 가장 멋진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숙소인 케이팍스 라츠까지 올라가 볼 수 있는데요. 오르막길이 싫다면 다운타운 크릭 스트리트에서 트램을 타고 올라가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기는 전망이 멋져서 숙박을 하지 않아도 한 번쯤 구경할 만한 곳이에요. 여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크루즈들이 정박한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연어는 못 봤지만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알래스카의 쓰레기통은 손잡이 안쪽의 레버를 눌러야 뚜껑이 열려요. 야생동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지 못하게 설계된 거라고 해요. 그 다음은 크릭 스트리트를 가봐야 하는데요. 개척시대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따라서 기념품 샵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케이팍스 라츠로 올라가는 트램을 타는 곳입니다. 날씨에 따라서 운행을 하지 않는 날도 있어요. 알래스카 기념품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항지인 만큼 저도 이것저것 사보려고 열심히 돌아다녀 봤는데요. 예쁜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은 곳이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둘러봤습니다. 크릭 스트리트를 벗어나면 유명한 크레이프를 파는 곳도 나오고요. 다양한 지역 음식을 파는 곳이 나오는데요. 저는 아침을 먹고 나와서 커피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크루즈 때도 갔던 미션 스트리트에 있는 커피집에서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 이곳은 와이파이도 되니까 필요한 분들은 여기에서 커피 한잔 드시면서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사진에 담아야 하는 게 바로 이 캐치칸 간판이에요. 선착장 근처 관광 안내소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 비지터 센터가 화장실이 개방형이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에 돌아와서 영수증을 보니까 알래스카는 소비세가 8%더라고요. 별 생각 없었는데 소비세가 비싼 편에 속하는 주였네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바깥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월마트 무료 셔틀을 타고 다녀오는 승무원들이 양손 가득 쇼핑을 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출신 승무원들이 월마트를 너무 좋아해서 무료 셔틀도 운행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방에 돌아와서 배가 캐치칸을 벗어나는 걸 보면서 좀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코스모폴리탄에 갔습니다. 오늘 메뉴 중에는 버섯 리조또가 탐이 나서 여길 왔는데요. 간이 세서 거의 못 먹고 돌려보냈어요. 마지막에는 셀러브리티 시그니처 디저트인 베이크드 알래스카를 시켰습니다. 아이스크림을 감싼 머랭에 불향을 입혔는데요. 이 부분만 리필해서 또 먹고 싶더라고요. 이 서빙 담당한 직원이 뭘 좀 더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걱정하길래 괜찮다. 우린 2차 저녁을 먹을 거니 걱정 마라 하고 뷔페 레스토랑에 가봤습니다. 이날은 바베큐 특선이었어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뷔페 레스토랑에 사람이 진짜 없더라고요. 여기서 고기를 좀 충전하고요. 이날의 메인 공연을 보러 가서 샴페인도 한 잔씩 했습니다. 엘튼 존의 히트곡을 부르는 공연이었는데요. 미국인들에게 엘튼 존은 정말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예술가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 밖에도 잔잔바리 공연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날 저녁을 마무리했습니다. 방에 돌아가 보니까 하선할 때 보내는 진표와 하선 순서가 나와 있는 안내장이 와 있었어요. 이 크루즈에서 이 진표를 받는 순간은 정말 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해집니다. 진표에 개인정보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내리는 전날 밤까지 짐을 방 앞에 내놓으면 하선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방에서 보는 노을도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네요. 7번째 날은 종일 크루징을 하는 날이에요. 날씨도 맑고 더 이상 추운 공기가 느껴지지 않는 날이었어요. 이런 날은 수영장에 사람도 많고 다양한 야외 이벤트가 열려요. 그리고 내일이 하선하는 날이고 종일 크루징인 만큼 제공하는 메뉴들이 정말 화려해집니다. 뭔가 팬트리를 탈탈 터는 날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평소보다 해산물도 다양하고요. 과일도 종류가 많아져요. 특히 연어, 새우, 광어 요리가 좋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맑아서 이제 진짜 미국 서부 해안권에 들어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날이었어요. 다들 이 날씨를 즐기러 야외에서 자리를 잡고 책도 보고 술도 마시고 수영도 하고 하는데요. 여전히 월드컵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돌아다니다가 도선사를 태운 파일럿 배가 접근하는 걸 봤어요. 첫날 스워드에서도 도선사가 내리는 장면을 봤는데 이번에도 타는 걸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마도 이날부터 내일까지 항해 코스가 좁은 해협이라서 도선사가 필요한 코스인가 봐요. 이날은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네, 결과는 다들 아시는 대로 그랬고요. 저는 조용히 방에서 보려고 이른 저녁으로 햄버거를 먹고 경기 시간까지 배를 여기저기 더 둘러봤습니다. 막상 내일 내리려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다음에도 같은 크루즈사의 다른 배를 타보려고 이미 스케줄까지 알아봐뒀을 정도로 이번 크루즈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종일 인사이드 패시지를 지나는 날이라서 물결도 잔잔하고 방 발코니에서도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어요.
드디어 축구가 시작했습니다. 네, 축구 잘 봤고요. 바깥 경치가 더 멋졌어요. 물 색깔도 너무 예뻐서 발코니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축구가 다 끝나고 저녁 메인 쇼를 보러 가기 전에 짐을 미리 방문 앞에 내놨습니다. 짐표 잘 붙였는지 확인하시고요. 사진 한 장 찍어 두세요. 내일 하선하면 찾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 공연도 너무 멋졌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마음에 배 곳곳을 돌아보다가 아이스크림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역시 아이스크림 코너는 항상 줄이 길어요. 드디어 하선하는 날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내리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저 멀리 밴쿠버 다운타운이 보입니다. 스탠리 파크를 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밴쿠버 볼거리와 맛집 그리고 추천 호텔 영상도 제 채널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누르시면 밴쿠버 탑 10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날 아침을 먹고 내리는 것 같아요. 자리가 없어서 자리 잡는데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하선이 시작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사라지더니 이제 거의 안 남았어요. 저도 지정 대기 장소로 이동해서 제 순서를 호명하기를 기다렸는데요. 거의 마지막이라서 한산하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배에 탈 때 물건을 압수당했거나 맡기신 분들은 배에서 내리면서 보관증을 보여주고 수령하시면 돼요. 저는 크루즈 전에 랜드사이드 투어에서 사용했던 핫팟을 이때 돌려받았어요. 랜드사이드 투어를 하시는 분들은 전열 기구뿐만 아니라 작은 과도도 많이 갖고 타셔서 배에 타기 전에 버리거나 또는 이렇게 맡기시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맡겼던 짐은 해당 번호표 구역에 가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공항까지 리무진을 예약하신 분들은 줄 서서 타시면 되는데 사실 2명 이상이면 우버를 타시는 게 더 빠르고 저렴해요. 내리면 가까운 호텔로 가서 호텔 로비에서 우버를 부르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공항에 도착하니까 같은 크루즈를 탔던 얼굴이 익은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이시더라고요. 이 마음속으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했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꼭 알아두시면 좋은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석고리입니다. 배의 벽은 화재 안전과 구조적 강도가 더 큰 철제 구조라서 자석고리를 준비하시면 젖은 옷을 말리거나 모자 등을 걸어두기도 편해요. 그 밖에도 일정표나 안내문을 벽에 붙여두기에도 좋으니까 넉넉하게 가져가세요. 두 번째는 짧은 치마를 입으시는 게 좀 힘드시다는 건데요. 크루즈는 답답한 실내에서의 개방감을 위해서 대부분의 계단이 오픈 라이저 구조예요. 짧은 치마를 입으면 계단을 이용할 때 불편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편한 신발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크루즈가 흔들림이 있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층간을 이동할 때 대부분 계단으로 다녀야 해요. 크루즈에서는 꼭 편한 신발을 준비하세요. 네 번째는 현지 익스컬전이 더 저렴하다는 거예요. 크루즈에서 진행하는 익스컬전은 대부분 현지에서도 같은 구성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현지가 더 저렴하니까 크루즈에서 예약을 못 하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기항지에 따라서 조기 마감되는 인기 익스컬전은 반드시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카드 지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크루즈 내에서는 크루즈에서 발급하는 카드로 모든 결제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카드 지갑에 이 크루즈 카드와 신분증 정도만 넣고 다니시면 되는데요. 이 준비를 못했어도 배에 있는 수베니어 샵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는 모기 퇴치제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알래스카 기항지는 모기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정체불명의 날아다니는 벌레가 진짜 많아요. 이 오죽하면 알래스카주를 상징하는 새는 모기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많고 좀 커요. 이 벌레에 취약하신 분들은 꼭 모기 퇴치제를 준비하세요. 7번째는 가습기입니다. 이 선내는 계속해서 공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서 생각보다 더 건조하더라고요. 이 소형 가습기가 있다면 챙겨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8번째는 필기구를 챙겨가세요. 이 배를 타기 전부터 이것저것 수기로 써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 진표라든가 기항지가 캐나다라면 입국 서류도 필요하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볼펜 한 자루 들고 타시면 편할 거예요. 만약 없어도 컨시어지에 부탁하면 볼펜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9번째는 손목시계를 챙겨가시는 건데요. 이 크루즈에서는 휴대전화도 사용이 어려워서 거의 안 갖고 다니게 돼요. 이럴 때 평소에 시계를 안 차시더라도 손목시계를 가져가시거나 워치를 챙겨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단 시간 변경선을 지나는 구간을 타시면 잊지 말고 제때 시간을 맞추시고요. 10번째는 오디오북 같은 콘텐츠를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이 스타링크를 사용한 와이파이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긴 한데요. 알래스카의 날씨가 워낙 변덕스러워서 인터넷 속도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미리 콘텐츠를 준비해 가시면 좋긴 한데요. 모처럼 알래스카의 풍경을 감상하는데 방해받지 않으시려면 오디오 콘텐츠를 준비해 가시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도 오디오북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이번에도 평소에 보고 싶던 책을 받아가서 잘 활용했어요. 11번째는 우산과 방수 외투입니다. 알래스카는 주로 날씨가 흐리고요. 종종 비가 내리고요. 가끔 맑아요. 이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면 그 크루즈엔 어마무시한 날씨 요정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고 가벼운 우산을 챙겨가시면 든든하실 겁니다. 방에 우산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인원수에 맞게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기항지에서 비를 맞을 경우도 대비해서 외투는 방수가 되는 재질로 입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발열 가전이나 연장선, 칼 같은 건 갖고 타시면 안 됩니다. 이건 크루즈사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발열 가전과 연장선 그리고 작은 과도도 소지할 수 없어요. 크루즈 전후 일정상 필요하시다면 크루즈를 타기 전에 위탁하시면 내리면서 찾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번에 크루즈 전에 랜드사이드 투어가 있어서 핫팟을 갖고 있었는데요. 타기 전에 맡기고 내리면서 찾았습니다. 이상 7박 8일간 스워드 출발, 밴쿠버 도착,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수정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주실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알래스카 크루즈를 준비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